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폐지값이 폭락하면서 폐지를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어르신들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는데요. 대구 북구의 칠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자치사업으로 폐지 수입인에 대한 지원 사업을 펼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폐지를 판 영수증을 행정복지센터에 보여주면 이 판매 대금의 50%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연말에 온누리 상품권으로 교환해주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해서 발굴된 복지 대상자가 2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폐지 수집인들의 활동이 재활용 산업에 기여하는 바가 큰 만큼 합당한 보상을 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지자체 폐지 수입인들에 대한 지원이 안전용품 지급에만 머물렀다면 칠성동 행정복지센터의 마일리지 적립사업처럼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지는 지원들로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월 26일 수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의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안동의 하늘빛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바람도 불어서 쌀쌀하게 느껴집니다. 안동과 영주 등 북부 대부분 지역이 아침 기온 4도에서 10도 사이를 보이며 평년보다 낮게 시작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17도, 의성 18도로 어제보단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잠시 주춤한 기온은 내일 낮부터 다시 평년 수준으로 회복하겠고요. 한편 현재 북부 지역엔 가시거리 150m 미만의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안개가 걷히기 전까지는 차간 거리를 충분히 둬서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예천군청 김재덕 선수가 국가대표로 최종 선발돼 오는 7월 독일에서 열리는 2023 양궁 세계선수권 대회와 9월 중국에서 개최되는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출전권을 획득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된 양궁 국가대표 2차 평가전에서 4위의 성적을 기록한 김재덕 선수는 1차 평가전 2위 성적을 합산해 최종 3위로 국가대표에 선발됐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의 나이에 2021년 도쿄올림픽 양궁 경기에서 세계 남자 양궁 역대 최연소 2관왕에 올랐고 이어 작년에는 세계 양궁연맹 현대 양궁 월드컵 대회에서 남자 단체전 금메달과 개인전 은메달을 획득했었는데요. 김재덕 선수는 앞으로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낮부터 볕이 기온을 빠르게 끌어올리면서 일교차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한낮에 2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7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부 먼바다에 최고 2.5m까지 일겠고요.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7도까지 떨어지면서 다시 반짝 추위 찾아오겠는데요. 시간대에 맞는 옷차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문무대왕면 주민들의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저수지에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주 환경운동연합은 최소 수백 마리의 붕어가 폐사해 갈대밭 부근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었고 저수지 가장자리 곳곳에서도 물고기 사체가 발견됐다고 밝혔는데요. 인근 마을 주민들은 지난 15일부터 물고기 사체가 발견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송전 저수지는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송전 1, 2리와 두산리 주민들의 식수원으로도 사용되고 있어 피해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환경연은 아직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된 시점은 아닌 만큼 농약 오용에 따른 오염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죽은 물고기를 수거하고 물 시료를 채취해서 오염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인 만큼 물고기 집단 폐사 원인을 확실하게 규명하고 식수원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2도 높은 14도, 습도는 72%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남서풍이 불면서 1에서 2m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군에서 날개응애류의 신종 후보종 2종과 한국 미기록종 6종 등 신규 생물 8종이 국내 최초로 발견됐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은 국가생물다양성 기관연합 회원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한 경상북도 울릉군 일대의 생물 다양성을 발간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발간한 보고서는 지난해 5월과 8월 울릉군 일대에서 진행한 기관연합의 공동학술조사 결과를 담은 연구 성과입니다. 조사 결과 울릉도 독도 일대에는 곤충 259종, 식물 216종, 조류 74종 등 총 661종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울릉도에서 보고된 적이 없는 버섯과 어류종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은 오늘과 내일 총회를 열어 이번 조사 성과를 평가하고 연구 성과는 포스터를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대구에서 전해드리는 생생매거진 오늘 4월 26일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11분 지났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의 발전을 위해 뛰는 지자체장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지방시대를 열다. 오늘은 최재훈 대구 달성군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군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달성군에 참 좋은 일들이 많더라고요. 제2국가산단의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또 국립근대미술관, 국립창작뮤지컬 콤플렉스까지 대구시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달성군에서 많이 유치했습니다. 네, 역대 이런 일이 달성군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사업들을 저희가 유치하고 있는데 네, 오랫동안 우리 국민분들과 공직자분들께서 정말 땀과 노력으로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참 군수로서 그런 부분이 참 전 개인적으로 많이 보람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사업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씩이요. 우선 제2국가산업단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난 3월 15일 날 우리 국토부 심의를 거쳐서 이제 화원읍 구라에 의해서 옥포 강경 일원에 한 100만 평 규모의 이제 스마트 기술 산업단지 제2국가산단이라고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2030년까지 거의 한 2조 원에 가까운 사업비로 이제 대구의 또 다른 산단을 조성할 생각인데 이곳엔 주로 이제 미래 모빌리티 그리고 수소차, 자율차, 이동형 로봇 같은 그런 자율주행 기반 이동체 그리고 빅데이터와 AI 등 지식 서비스업 등의 미래 첨단 산업을 주로 유치할 생각입니다. 네. 이를 위해서 우리 군이 벌써 제2국가산단 원스톱 지원 TF팀을 구성해서 대구시와 사전 행정 절차부터 인허가 기업체 입주 및 지원 사업까지 신속하게 세부 계획을 마련해서 업무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네. 여기 추가해서 저희가 이 산업단지가 그냥 기존의 산업단지와 다르게 많은 근로자분들과 여기에 들락날락 하시는 우리 많은 기업인분들께서 어떤 문화적인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화원유원지에 가족 테마파크라는 컨셉을 잡고 네. 근로자분들과 기업인들께 문화 향유의 기회를 또 같이 드리고자 하고 이미 이제 평가 단계에서 이미 이 산단 입지가 완성형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처럼 이 100만 평 부지가 제2국가 산단 이 부지가 중부 내륙 고속도로 화원 옥포 IC가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도 5호선 그리고 대구 외곽 순환도로 그리고 도시철도 1호선이 바로 인접해 있고 다들 아시다시피 2027년에는 서대구 KTX 역에서 이제 굳이 국가산단까지 이어지는 대구 산업철도가 또 여기를 관통하게 되기 때문에 네. 교통이나 물류 등 여러 조건이 우수하고 인근에 이제 달서구, 성서, 월배 지역과 가까워서 근로자분들도 참 출퇴근이 용이해서 아마 대구 경북 전국에서 가장 최적의 입지 여건을 자랑하는 그런 산업단지가 될 것이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미 입주를 원하는 대기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제가 뭐 대구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구상을 또 하고 계시겠지만 저도 확정드리기에는 아직 좀 이른 시간인 것 같고 미래 모빌리티 아까 말씀드린 그 제조 네. 그리고 빅데이터 등 지식 서비스업은 전도 유망한 사업이라고 지금 많이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대구 통합신공항과 함께 관심을 표하는 기업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제2국가산단에 희망하는 기업들이 저희 달성군과 협업을 통해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생각이니까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이른가 봅니다. 예. 얘기를 좀 아끼시는데. 예. 자,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합인면 대평리에 들어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빈면이 사실 대구 시민들께서 정확히 어디 위치했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예. 이 달성군 안에서도 하빈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곳입니다. 네, 또 앞으로 올해 연말이면 대구 교도소가 이제 하빈면으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만큼 하빈면이 대구 지역에서도 소외된 지역이었고 그동안 발전이 더뎠던 그런 곳인데 이 매천시장이 이 8만 4천 평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예. 첨단 도매 유통 시설을 갖춘 그런 최신식 현대화된 도매시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위해서 기존의 하빈에 있는 좁은 도로들 특히 군도 7호선 간문대평 도로 폭을 20m까지 확장하고 우리 한국도로공사와 지금 협의 중인데 네. 경부선에 하빈 IC를 설치해서 바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그런 준비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하빈 지역이 또 불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네. 매천시장에 얼마 전에 불도 났지만 사전에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매곡 119 안전센터를 하빈면 동곡리로 이전하는 것도 같이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들어서면서 주변 일대가 많이 바뀌겠네요. 우리 하빈 면민들이 기대가 정말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예. 자, 국립근대미술관 또 국립창작뮤지컬 콤플렉스를 포함해서 대구문화예술 허브 사업 이건 어떻게 추진되는 건가요? 요즘에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죠. 대구문화예술 허브가 이제 대구 교도소 후적지로 네. 이전한다는 대구시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 국립근대미술관을 후보 시절부터 대구 교도소 후적지에 유치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워서 지금까지 노력해 왔습니다. 사실 달성하면 촌 이미지 이런 이미지로 시민분들께서 많이 생각하고 계신데 사실 달성에서 70년대부터 네. 강정 현대미술제를 개최해왔고 전임 군수께서 그리고 달성 대구 현대미술제로 이걸 격상시켜서 달성을 어떤 문화 거점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 왔습니다. 역사가 꽤 오래됐네요. 예. 그리고 이제 대구 교도소라고 하면 많은 분들께서 이제 문화와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라고 네. 하시지만 영국의 런던에 가보시면 테이트 모던이라든지 그리고 요즘에 스페인의 빌바오 도시 가면 구겐하임 미술관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런 도시들이 사실 쇠퇴해가는 공업 도시가 이런 어떤 미술관으로 정말 전국적인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그런 문화예술 도시 재생 차원에서 그런 도시로 변모한 도시거든요. 저희도 거기에 컨셉을 맞춰서 이 대구 교도소 후적지를 정말 대구를 떠나서 전국적으로 각광받는 그런 문화예술 거점으로 만들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분들의 많은 지지와 응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또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달성군이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됐더라고요. 이게 뭔가요? 법정 문화도시가요? 이게 법정 문화도시가 대구에서 최초로 저희가 이번에 선정이 됐는데 작년에 사실 한번 저희가 탈락을 했었고 예. 제가 취임하면서 다시 도전해서 이번에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서 지정된 것인데 이게 오롯이 이 향후 5년간의 이 문화예술 분야 주민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우리 달성만의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그런 자발성에 초점을 두고 국비야 한 100억 원을 포함해서 최대 저희 군비까지 해서 2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서 5년간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달성군을 관주도가 아니라 네. 우리 살아가는 주민분들이 주도해서 이 권역별로 어떤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고 각 지역의 국외 연면의 특성을 살려서 그 지역에 살아가는 문화 특색을 주민분들이 주도해서 살려나가는 그런 사업이고 이 오롯이 프로그램 비용에만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100억 원이라는 돈이 네. 이게 달성 곳곳에서 아마 문화예술 공연이라든지 그런 복합 문화 공간들 그런 공간들을 우리 시민분들께서 주도해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민들의 자발성이 참 중요하겠네요. 제일 중요한 참여도도 컨셉. 중요할 것 같고. 자, 기세를 몰아서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 예타까지 좀 통과되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법정 문화도시처럼 작년에 저희가 또 한번 탈락이 됐는데 근데 다행히 또 올해 예타 조사 대상에 선정이 되었고 예. 올 8월쯤이면 로봇 테스트필드 예타 발표가 나는데 이게 대구 테크노폴리스 육아읍 부지에 국내 최초로 로봇 사업화 공공랩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부터 선정이 된다면 5년간 총 사업비
3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입니다. 와, 크네요. 이 달성에는 현대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정말 국내에 내놓으라는 그런 굴지의 로봇 기업들이 이미 입주했기 때문에 네. 아마 대구가 이 로봇 산업을 키우는 거점 도시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이게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입주하는 것이 정말 대구로 봐서도 대구 산업을 봐서도 네.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8월이네요. 얼마 예, 남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않았습니다. 예. 예. 산업의 문화에 이제 주거 환경까지 갖춘다면 정말 살기 좋은 곳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기대를 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사업들도 유치를 하고 있고 참 좋은데 제가 민선 8기 들어서면서 저희 군청 슬로건이 국민이 빛나는 달성입니다. 제가 왜 국민이 빛나는 달성으로 했냐면 달성이 외형적으로나 이런 산업적으로나 상당히 이 규모가 커져가고 있고 발전이 되고 있지만 정작 우리 달성군에 사시는 분들이 주거 환경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특히 이제 교육이나 의료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응급 환자들이 거의 30-40분이 걸리는 거리를 다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저희가 계속 맞이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이제 응급실 종합병원이 없다 보니까 네. 응급실이 필요하다. 특히 젊은 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새벽이나 밤에 영유아들이 당장 갈 수 있는 그런 응급실이 가까운 곳에. 없었기 예. 때문에 저희가 연간 12억 원이라는 순수 군비를 투자해서 매년 저희가 개인 병원을 하나 이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네. 거기 저희가 직접 응급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한 4월 1일부터 이거를 오픈을 했는데 참 반응이 좋아요. 그동안 우리 부모님들께서 걱정하셨던 그런 아기에 대한 그런 의료 사각지를 해소했다는 그런 만족도가 되게 높은 사업이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보육과 교육인데 또 맞벌이 부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24시간제 권역별로 영유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뭐 갑자기 일을 늦어진다든지 퇴근 시간이 그런 경우에 안전하게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놔서 이것 또한 애를 키우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군요. 근데 네. 이제 달성군 하면은 지금 좋은 소식만 너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네. 어떻게 보면 군수님이 좀 표정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마냥 웃을 수만은 또 없는 상황인 게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 군수님께서 신중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하셨어요. 네, 저는 가창면은 1914년도에 달성군이 개청한 이래 역사와 문화를 달성군과 함께 해온 저기의 가창은 달성의 도시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전국 군 단위에서 저희 달성이 이 재정 자립도가 2위고요. 전국에서요. 대구시에서는 당연히 1위겠죠. 수성구 편입에 대한 여러 가지 추상적인 기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창 매매인들이 가지고 계셔가지고 찬성률이 한 60% 가까이 나오는데 저는 그런 수성구의 재정적인 여건을 고려한다고 쳤을 때도 이 가창은 달성에 그대로 있어야지 저는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달성이 지금 세제 혜택이나 농어촌 지역 대학 특립학 등 그런 많은 혜택들을 우리 가창 매매분들이 잘 아신다고 파악하신다면 아마 수성구 편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강력하게 계속해서 이제 저는 그렇게 반대를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예. 자, 앞서 이야기한 사업들 외에 임기 내에 꼭 완수하고 싶으신 게 있다면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젊은 청년들 일자리 문제도 있고 우리 다시 교육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달성 청년 혁신센터라고 청년 창업 공간을 만들어서 디지스트와 협업을 해서 네. 디지스트의 노하우를 전수받아서 청년 창업 공간을 만들고 있고 이런 사업들이 잘 되어서 우리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여기서 거주하면서 일자리도 만들고 창업도 하는 그런 거주하는 도시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크고 네. 그리고 달성 교육재단이 7월 달에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달성이 교육특구로 내년에 지정이 되어서 어떤 달성만의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달성만의 선진교육 이런 학교를 만들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네. 네. 달성군의 슬로건처럼 달성 군민들이 빛나는 그런 달성군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재훈 대구 달성 군수였습니다. (11시 24분) 지났습니다.
도시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연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고 또 찾아가면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곳입니다. 그런 자연 속에서 특별한 인문학 강의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윤가연 리포터가 현장 다녀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 남구에는 남구 주민뿐 아니라 대구 시민, 더 나아가서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는 앞산이 있는데요. 이 앞산 전망대에서 보는 대구의 전경도 참 아름답지만 앞산을 뚜벅뚜벅 올라가면서 자연을 느끼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렇죠. 지난 토요일 앞산에서 진행한 숲속 힐링 인문학 강의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에 따뜻한 햇살까지 완벽한 힐링을 하고 왔습니다. 현장 소리와 함께 시민들을 만나보시죠. 자연인에게 배운 진짜 행복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연을 해주실 건데요.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저 보러 오신 건가요? 네. 여러분들을 이렇게 숲속에서 만나게 되니까 저도 이렇게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기가 좋으니까 왔지. 좋아가지고 맨날 옵니다. 건강을 좋아지게 해요. 건강을. 내 집같이 마음이 편하다 그러면 들어가요 맨날 오고. 여기 방송인 이승현 씨 오신다고 해서 얘기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집에서 가깝기도 하고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곳으로 자주 오고 있습니다. 나에게 앞산이란 자연이 주는 힐링이다. 오늘 아이 수체험이 앞산에서 항상 있는데 행사가 있어서 좋네요. 이따가 또 아이들 끝나고 나서 간식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피크닉처럼 왔습니다. 저런 좋은 음악을 그냥 우연히 왔는데 듣게 돼서 너무 좋아요. 매번 올 때마다 저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앞산은 아이들의 놀이공간? 앞산으로 놀러오세요. 자연에서 공연을 즐기셨네요, 시민들이. 네, 맞습니다. 특히 개그맨 이승윤 씨도 함께 했는데요. 이승윤 씨는 자연인과 직접 식사를 했을 때 맛있었던 음식이나 정말 먹기 힘든 음식 등 이 방송의 비하인드와 함께 자연인을 만나 느낀 행복함에 대해서 2시간 정도 강연을 했습니다. 이승윤 씨를 만나 짧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승윤입니다. 일단 이거 야외에 나오니까 좋네요. 역시 자연 속에 있으니까 좋습니다. 예. 분위기도 좋고. 제가 그동안 이제 자연인을 한 이제 11년 차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이제 느꼈던 것들, 좀 행복에 대한 기준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것들을 토대로 여러분들과 한번 재밌게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공기의 소중함을 잘 모르듯이 자연의 소중함도 좀 잊혀져 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제 자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숲은 단순한 레저 공간일 뿐만 아니라 치유의 공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숲에서 청량한 공기를 마시면서 명상도 하고 또 나무를 보면서 걷다 보면 마음도 몸도 참 건강해지고 면역력도 키워지는데요. 숲은 묵은 스트레스를 한 번에 날릴 수 있는 대표적인 힐링 명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마지막으로 이번 숲속 힐링 인문학 강의에 대한 이야기 담당자에게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남구청 평생교육과의 평생학습팀장으로 근무하는 박현정이라고 합니다. 숲속 힐링 인문학 강의는 지붕 없는 학습의 장으로서 앞산을 강의장으로 활용한 소통과 심, 음악이 있는 자연 친화적 인문학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오프닝 공연으로 지역 성악가가 들려주는 노래와 자연 속에서 강연을 들으며 웃고 공감하며 힐링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2019년 처음 이곳 앞산 고산골 사무소와 잣나무 군락지에 앞산 인문학 효 콘서트라는 프로그램 명으로 강의를 시작했는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 확산으로 장소를 대덕문화전당 야외 공연장으로 옮겨서 진행하여 오다가 횟수로 4년 만에 프로그램 기획과 의도에 잘 맞는 이곳에서 숲속 힐링 인문학 강의라는 프로그램 명으로 다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코로나19 이후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 관심도가 늘어나 자연에 초점을 맞춰 특강을 마련했는데 이번 특강에 가장 잘 어울리시는 이승윤 님의 강연을 통해 자연인에게 배운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들어보고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많이 마련해 놓고 있으니까 앞으로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 앞산과 함께 하는 자연 친화적인 남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오늘 앞산 숲속에서 열린 숲속 힐링 인문학 강의 현장을 소개해 드렸는데 앞산에도 지난달에 큰 불이 났었잖아요. 네. 우리 모두 자연의 소중함을 알고 좀 아끼는 마음을 계속 가져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산에 올라갈 때는 화재 위험이 있는 건 절대 갖고 가면 안 되고 쓰레기도 꼭 되가져가는 기본을 지켜야겠죠. 그래야 자연이 주는 행복을 오래도록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윤가영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경북일보의 전재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네, 오늘은 문화재 관련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대구 북구 함지산 정상부에 위치한 팔거산성인데요. 지난 2018년 구암동 고분군에 이어서 국가지정문화재 4적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팔거산성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함지산은 이제 생김새가 함지를 엎어놓은 것과 비슷해서 함지산이라 불리는데 이 팔거산성은 함지산 산꼭대기를 둘러싼 성입니다. 산 정상이에요? 예, 해발 300m가 넘는 가파른 경사를 이용해서 이제 흙과 잡석을 섞어서 쌓았고 성 안에는 이제 평지와 계곡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성 안에 오목하고 평탄한 분지 지형을 띠고 있어서 군대가 주둔하기 편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곳입니다. 바깥쪽은 이제 노곡동 방향으로 완만하게 나 있고 나머지 30도 이상의 급경사를 이루고 있는 곳인데 네. 산성의 서쪽 기슭 아래에 이제 4, 5세기경에 만들어진 무덤들이 흩어져 있는 것으로 봤을 때 팔거산성 역시 이 무덤을 쌓은 집단에 의해 만들어진 걸로 짐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구시 기념물 제6호로 지정돼 있고요. 소유자는 문화재청이지만 관리는 북구청이 맡고 있습니다. 북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팔거산성. 대구시 기념물이었던 이 팔거산성이 지금 주목받은 계기가 있나요? 네, 이게 아무래도 유물을 이제 계속 조사하는 작업들이 그동안 이어져 왔었는데 예. 우선 주목받은 계기는 팔거산성의 지표조사이거든요. 그래서 1999년에 대구대 박물관에서 처음 이뤄졌고 2015년 정밀 지표조사를 거쳐서 2018년 시굴조사가 진행됐는데 이게 주목받은 계기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진행된 정식 발굴 조사에서 주목을 좀 받게 됐습니다. 예. 예, 이 계획에 따라서 팔거산성 부지를 이제 유적 발굴 조사를 진행하다가 7세기 초반에 제작된 걸로 추정되는 신라 목간이 발견되면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목간이요? 예, 목간은 이제 문자를 기록하기 위해서 이제 종이가 없던 시절에 나무에다가 이제 글씨를 새겨 넣은 것인데 이런 목간이 대구 지역에 최초로 발견된 데다가 고대사 연구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구에서는 처음 발굴된 목간이군요. 네, 맞습니다. 전국에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고요. 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이제 화랑문화재연구원으로부터 목간을 받아서 컬러 적외선 사진을 촬영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판독 자문 회의를 통해서 기초조사를 진행했는데 목간에 적힌 글자를 이제 파악하게 됐습니다. 목간에는 임술년과 병인년이 각각 새겨져 있었는데 602년과 606년으로 이제 제작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목간에 작성한 시점으로 이제 이렇게 그 6, 7세기로 추정이 되고 또 목간에 보리와 벼, 콩, 곡식 이름이 이제 등장했는데 당시 팔거산성에서 세금이나 물품을 이제 징수하는 용도로 사용된 걸로 보입니다. 예. 네, 그리고 물을 저장하는 시설인 목조 집수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당시 이제 석축 이제 돌로 쌓아 만든 옹벽인데 이 석축 7기와 그다음에 집수지 그 물을 받는 곳 2곳이 발견됐고 그다음에 수구 그러니까 물을 끌어들이거나 흘려내보내는 곳이 이제 발견되면서 좀 많이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목조 집수지 같은 경우에는 길이 8.5m, 너비 4.9m, 최대 높이 3.6m로 저수량이 10만 5,300리터에 이릅니다. 물을 저장하는 시설인 거죠? 목조 집수지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나무가 어떻게 썩지 않고 보존이 됐을까요? 저희도 이게 가장 궁금했었던 그러니까요. 내용이고 발굴 조사를 할 때 저도 현장에서 봤었는데 그 국립경제문화재연구소 관계자가 이제 현장에서 설명을 해줬었거든요. 산성에서 목재 그 구조물이 발견된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설명을 더군다나 하면서 또 산성이니까. 네네. 그러면서 나무가 썩지 않고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하층부에 이제 갯벌과 같은 이제 펄이 이제 형성이 돼 있어서 공기와 이제 접촉을 차단한 걸로 그래서 산화를 막은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진행할 때에도 나무가 공기 중에 이제 노출되면 이제 산화하거나 뒤틀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구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속도를 빠르게 조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했었습니다. 그렇군요. 팔거산성에서 그 발견된 유구들이 있잖아요. 네. 이 유구들로 추정할 수 있는 어떤 역사적 내용들도 있나요? 네, 1차 조사 당시에 이제 조사단은 목간이 담고 있는 내용이 곡식과 관련된 것이고 또 삼국시대 신라의 지방 거점이 대부분 산성이었던 점, 네, 그리고 기존 신라 목간 출토 장소가 대부분 군사 행정 거점이었던 사례를 종합했을 때 팔거산성 또한 군사 물자 거점으로 추정했습니다. 예. 또 삼국사기 신라 본기에 따르면 이제 목간이 제작될 무렵인 7세기 초반에는 백제가 본격적으로 신라를 침공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 연구 전문가들은 이 같은 국제 정세 속에서 신라의 서쪽 방어가 중요해졌을 것이고 낙동강과 금호강의 합류 지점 인근에 자리를 잡아서 일대에 이제 수로나 육로를 통제하던 팔거산성의 입지 기능이 주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또 특히 삼국사기 그 지리지에는 대구에 있었던 지명으로 팔거리현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곳은 현재 팔거산성이 있는 대구 칠곡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막연히 추정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출토된 목간을 통해서 대구 칠곡 지역을 중심으로 금호강 하류 지역과 낙동강이 합류하는 지역을 통제하던 곳이 팔거산성이었던 점을 짐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산성이네요. 그동안 이 팔거산성을 국가 사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조사가 진행된 이후에 한 차례 이제 지난해 9월 5일 국립경제문화재연구소가 대구 어울아트센터에서 당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었던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과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네. 네, 이날 학술대회에서 이제 주제는 이제 신라의 지방 거점 대구의 팔거산성이라고 이제 주제를 정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팔거산성이 2018년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구암동 고분군과 함께 당시 칠곡의 옛 지명인 팔거현의 문화를 복원하는데 중요한 단초가 됐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었고요. 네. 이에 따라서 시기념물 제6호인 팔거산성을 국가사적으로 지정해서 국가 차원의 관리와 보존이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잇따랐습니다. 네. 그리고 오승현 화랑문화재연구원장은 희소성에 좀 주목을 했는데요. 희소성이요? 예, 대구에서 그 처음으로 발견된 목간 그리고 국내에서 두 번째로 발견된 목조 집수지가 학술적 가치가 이제 크기 때문에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네. 당시 강봉원 경주대 교수도 다른 지자체도 문화유적지를 국가사적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앞다퉈 경쟁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을 현장에 초청해서 집수지를 보여주면 한 번 더 이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고요. 또 가시적인 고고학적 성과물 추가 발굴 대안을 또 제시하면서 유물을 추가적으로 얻어서 실증적인 자료를 또 확보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발굴 조사를 해야 한다. 네. 이 얘기네요.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 판단이 궁금하네요. 네, 그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제4차 사적분과위가 지난 12일에 회의를 열어서 대구 팔거산성 사적 지정에 대한 원안을 가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적으로 지정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한 것인데. 동의를 한 거군요. 네네. 출석위원 13명 가운데 12명이 이제 원안 가결에 이제 입장을 냈고 한 명만 지정구역을 조금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조건부 하에서 이제 가결 의견을 표시했었습니다. 명확히 한다는 건 어떤 구역을 정확하게 네, 구체적으로 해야 이제 범위를 좀 세밀하게 지정해서 팔거산성 아니라도 유구가 이제 발견된 장소들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예,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명확히 할 필요 있다라는 의견을 낸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사적분과 위원들은 팔거산성이 신라 왕경 방어 체계에 있어서 서쪽 군사 요충지로서 높은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신라 시대의 보편적인 축성 양식을 보여주면서도 기단 구조물 보완 부재나 성벽의 완만한 경사 등에서 독특한 성곽 축조 기법이 드러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한 목간 등에 이제 임술련, 병인련 그런 그 글씨가 새겨져 있다고 했었잖아요. 네. 네, 그런 간지가 확인되는 점에서도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봤고 또 그 결과 이제 국가지정문화재의 사적으로 지정해서 보존 관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그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또 사적분과위에서
원안을 가결한 게 이게 끝이 아닌 거잖아요. 네, 국가사적 맞습니다. 지정 시기는 그럼 언제 되는 건가요? 우선 사적 분과의 문턱을 넘어서 사적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예고 절차를 좀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면 올해 6월에서 8월 사이에 사적으로 지정고시 될 걸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요. 예. 팔거산성이 이제 그러면 대구시 기념물을 넘어서 역사적, 학술적, 관상적, 예술적 이런 여러 측면에서 가치가 큰 국가가 법으로 지정한 문화재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자,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를 보존하고 활용하는 일들이 이제 앞으로 그러면 추진되겠죠? 네, 맞습니다. 앞서 국가사적 승격을 위해 힘써온 김승수 의원 같은 경우는 대구 팔거산성이 대외적으로 좀 가치를 인정받게 된 것이라고 매우 좋아했었는데 네. 고암동 고분군에 이어서 팔거산성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되면 서로 연계한 역사문화 관광벨트로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제 다짐을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역 지자체 단체장인 배광식 북구청장도 고암동 고분군 누리길 그리고 고대 역사문화체험 특구와 연계해서 지역의 우수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이런 지역 문화에 대한 우수성을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문화재 보존도 중요하겠지만 또 일반인들이 쉽게 이제 접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죠.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팔거산성이 국가문화재로 자리를 잡으면 시민과 지역민에게 올바른 역사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안들이 지자체와 정치권에서 계속 제기되길 바랍니다. 네, 팔거산성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예고됐는데 그 의미와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경북일보의 전재용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1분) 지났습니다. 사회적 가치와 공익을 실현하고 환경을 지키며 마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서 더 나은 함께 사는 세상을 그려봅니다. 함사세요. 오늘은 대구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에 김영숙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올해 대구시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고 현장에서 이제 바쁘게들 움직이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요즘 마을 활동은 어떻게 펼쳐지고 있나요? 네, 원래 저희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 사업을 굉장히 좀 일찍 시작했어요. 그래서 1월 달에 공고를 하고 또 모집도 하고 찾아가는 설명회 완료하고 3월에 거의 선정됐죠? 네, 선정되고 회박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한 달 정도 빨리 좀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 벗어나고 이 마을 공동체 활동에 대한 좀 열망이 강한 해라서 곳곳에서 마을 활동이 활력 있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요즘 날씨 변화가 커서 야외에서 활동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항사 심해서 야외 행사 만만치 않은데요. 그래도 활력 있는 주민들의 열망을 막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네. 오늘은 어떤 마을 공동체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도시에서 청년들이 활력 있게 움직이는 장터를 찾아갔습니다. 바로 대구 양령시 청년 장터인 청춘단장인데요. 양령시 청년몰이 지난 2000년 9월에 오픈을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 단절된 이 지역 상권과 청년 상인들이 관계를 회복하고 확장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해서 장터를 개설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양령시 일대가 좀 어렵다는 얘기가 자주 들리는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 계속 문을 열어서 또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 같긴 한데 올해 이제 처음으로 시도하는 청년장터 청춘단장 그 현장 모습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쿠키가 엄청 맛있어 보이는데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저희는 시니어분들이 직접 제과 제빵하고 있고 커피 만들고 있는 태평 시니어 협동조합입니다. 이 쿠키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맛있나요? 오늘 상투과자랑 마들렌이 제일 잘 나갔습니다. 그러면 상투과자 하나 주세요. 네. 여기는 뭐 하는 데예요? 저희는 남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나왔고요. 지역 주민분들이 기증해 주신 물품을 판매해서 그 판매 수익금으로 다시 또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그런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지가 정말 좋은데 혹시 이 슬리퍼도 뭐 구입 가능한가요? 신어보시고 맞으시면 1,000원에 오늘은 가져가시면 됩니다. 대구 마을 와락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여선정입니다. 한방의료 체험 타운이 그 안에 이제 그 청년몰을 운영하는 청년들이 다 들어와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 주민들하고 함께하는 그런 장터를 하고 싶다고 얘기하셨고 우리 사업을 신청을 하셔가지고 선정이 되셨어요. 아나바다 장터 위주로 해서 중구에 있는 주민들이 나와서 직접 해서 이제 장터가 꾸며졌어요. 장터가 처음이다 보니까 부스 배치하는 거나 방문객들 동선을 찾는 걸 제일 고민을 하셨는데 주민들이 궁금해하고 이렇게 찾아보고자 하는 의욕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반응은 괜찮았습니다.
지역에서 청년들이 자립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들이다 보니까 지역 주민하고의 접점을 오프라인 장터에서 많이 만들어주자 하는 게 제일 크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연계가 되면 그 다음번에는 여기를 찾는 손님들이 한 번 더 방문하게 되고 하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약전 골목이 전통적인 상점들이 많잖아요. 네. 청년들이 자리를 잡아서 활동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멋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장터가 열린 곳이 특별한 공간이라면서요? 네네. 이 장터 들어선 공간의 약전 골목 안에 새롭게 들어선 한방의료체험타운이라는 곳입니다. 아시다시피 약전 골목이 360년 역사를 가진 곳이긴 한데 네. 지금 전통적인 한의학 관련 가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사실 종로골목과 거의 만나면서 먹자골목으로 많이 변해가는 중인데 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이 양령시 활성화와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설립된 게 2000년이니까 이 유아부터 성인까지 이 한의학을 쉽게 체험하고 기회를 제공을 해서 이 한방 대중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 이 공간은 생겼는데 아직까지 이 청년들이 이 입점을 2000년도에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청년들이 많은 프로그램들을 좀 운영을 했을 것 같은데 특별히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이 있을까요? 네, 사실 청년들이 지역 주민하고 지역 상인조합 그리고 복지관과 연계해서 이 아나바다 장터를 열어간다. 이 자체가 이미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네요. 이 청년몰이 2000년 3월에 입주하고 그해 9월에 이 청년 단장의 이름으로 한번 시작을 했답니다.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계속 이 시장이 자리 잡지를 못하고 어렵다 보니까 지금 마을 와락으로 신청을 했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청년들만 고민을 하다가 지역의 다양한 단체한테 손을 내밀어서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공간도 활성화하고 네. 그리고 이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 체험 단지 요 단지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도 목적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취지를 좀 살려보겠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입주 청년들이 자신들의 고민을 담아내면서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고 있네요. 네. 새로운 활동에 대해서 좀 고민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청년 그룹들이 이제 청년몰 운영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원들도 두고 자치규약도 만들어서 함께 매달 회의를 하면서 고민을 풀어가고 있는데 이번 사업 준비하면서도 이 청년 단장의 목표를 뭘로 할 건가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장터를 개최하면서 오프라인상 사람들이 와서 매출도 기대하지만 네. 결국 이 지역사회 기부와 지역 주민들하고 단체 연계를 통해서 어떻게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이 더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군요. 네네. 그래서 이분들이 함께 이제 지속적으로 이 공간 안에서 활동을 하면서 청년몰 당사자들의 문제도 해결하고 또 지역의 다양한 마을의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 나가고 이 신뢰를 만들어가는 게 아마 이 문제의 출발점으로서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역 주민 또 단체와 연계하는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군요. 네. 이들이 어떤 꿈과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를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청춘 나눔장터는 이제 아나바다의 형식을 져서 주민들이 갖고 와서 이제 자기 집에 있는 물건을 저렴하게 팔고 사는 그런 장터고요. 주변 경로당에서 저희가 이제 무료 급식이나 무료 다가 행사를 같이 하다 보니까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해서 무료 다가나 음식을 가져가셨고요. 또 와서 재미있게 윷놀이나 뽑기 행사를 통해서 또 생각보다 많이 즐거워해 주셔서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의료나 그다음에 책 같은 것도 생각보다 인기가 많았다고 보고요. 참외 같은 경우는 지금 제철이다 보니까 또 직접 이제 농사짓는 농부셔서 가격을 너무 싸게도 많이 팔아주시니까 또 주변의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셨던 것 같고 청년 상인들이 여기서 시간만 때우고 버텨서 나가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좀 더 사회적 가치를 같이 가지면서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청년몰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5월 6일 그때도 이제 청춘 나눔단체가 양령시 축제 기간 동안에 저희가 또 한 번 더 개최하게 되니까 그때 또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몰 입점하면서 지난번에 와락장터라고 한번 나가봤었는데 너무 호응도 좋고요. 해서 나왔습니다. 저희는 사주 명리학으로 개인에 해당되는 운세 그리고 복을 부르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상담해 드렸고요. 청년몰에서는 처음 한 거거든요. 조금 더 많은 부수가 들어와도 괜찮겠다 싶어요. 더 활성화되도록 참여를 많이 하겠습니다.
청년 상인들이 지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면 앞으로 이를 확장해서 또 다른 지역의 상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기대를 네. 좀 해봐야겠어요. 네, 실제로 외국의 마을 만들기 사례를 살펴보거나 국내에서도 목포 지역에 굉장히 모범 사례로 소문난 괜찮아 마을이 있어요. 목포요? 예, 목포 지역의 이 운영 주체들이 이 지역을 활성화하는데 많은 아이디어와 새로운 활력을 불어일으키는 청년들이 활약하는 단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지역 청년들이 꾸준하게 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 안에서 안정적인 지지망과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꾸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많은 지역사회 기관들이 사실은 청년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고 그렇죠. 지지망과 협력망, 신뢰망이 되어져서 이 청년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자원들, 이 물리적인 시간과 인적, 물적 자원들을 아낌없이 연계해 주는 거죠. 네, 이렇게 청년들이 나서서 성공적인 마을 공동체를 성정한 그 모델이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양한 실험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또 조건들도 필요할 텐데요. 네네. 사실 대구가 벌써 이제 남구 서구가 인구 소멸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가 코로나 직전에 2017년도에 대구시 행정과 함께 일본의 호쿠리쿠 지방 3개현을 방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 지역을 방문한 이유가 당시 일본 정부하고 호세이 대학원에서 조사한 일본에서 가장 살기 좋은 행복 만족 순위가 높은 3개현이 여기에 모여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에 국구현에 직접 가보니까 노동자 세대들의 실수입이나 대졸 취업률, 여성 취업률, 아이 키우기 좋은 곳, 이 모든 지표에서 전국 1위를 하는 곳이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고령화가 이곳도 굉장히 심해요. 그렇지만은 이 지역의 청년들이 함께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 지역 주민들이 나설 때 지역 행정하고 지역의 다양한 기관들이 이 무한 신뢰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도와주는군요. 예, 그러니까 기다려줄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고 특히 인상 깊었던 게 이 지역 요 청년 단체가 있었는데 이 청년 단체가 당신이 시장을 해보실렵니까? 라는 프로젝트를 지역 창안대회처럼 다양한 전국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이게 지역 문제로 풀어가는데 이걸 10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 10년 동안 갈 수 있도록 행정이 지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지역에서 생활을 하면서 걱정 없이 아이 키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마을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게 결국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거다. 이런 지시로서 가고 있고 저희 마을센터도 이런 마을에 청년들이 좀 들어와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좀 어떤 지지와 지원을 해야 될지 고민을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무한 신뢰와 지원이 필요하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청년장터 청춘단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대구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김영숙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릭 정보 클립. 현대인들의 적 소화불량과 속쓰림인데요. 평소 늘 속이 더부룩하다면 생활 습관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위 건강을 악화시키는 습관 중 나에게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첫째, 공복에 커피 마시기. 둘째, 속 더부룩할 때 탄산음료 마시기. 셋째, 속 쓰릴 때 우유 마시기. 넷째, 국에 밥 말아 먹기. 다섯째, 식후 바로 낮잠 자기. 이 중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위 건강을 위해 조금 줄여보는 것이 좋겠는데요. 나도 몰랐던 위 건강을 악화시키는 습관들 똑똑하게 알고 예방하세요.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역산의 문화 행사가 내일부터 전면 개방됩니다. 도시철도 문화행사는 역사내에서 전시회, 체험, 공연, 검진,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동안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중단되었다가 내일부터 그 문을 다시 엽니다. 문화행사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접수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내일부터 대구교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문화예술이 숨쉬는 대구 도시철도의 모습이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시민들의 행복 공간으로 꾸려지길 기대합니다. 5월
5월 캠핑 계획하는 분들 많으시죠?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5월부터 2달간 간편식 축산물의 안전성을 점검해서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바비큐나 양념육과 같은 축산물은 비위생적으로 보관하고 조리할 경우에 식중독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캠핑장으로 이동하실 때 아이스박스를 활용하시는 등 세심하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2023 소장작품 순회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순회전은 어제 북부도서관을 시작으로 대구 경북 지역의 문화예술 전시공간에서 펼쳐지는데요. 사람과 풍경을 주제로 한 회화 작품부터 판화, 서예를 비롯한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자세한 전시 일정은 대구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산가리의 10배 되는 독소를 지닌 파란선 문어 들어보셨나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열대생물인 파란선 문어의 서식 범위가 우리나라 동해안으로 확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2012년 처음 발견된 이후로 국내에서 총 26차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파란선 문어는 5월과 11월에 가장 많이 발견되었는데요. 호기심으로 만지다가 물릴 경우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통증과 마비, 어지럼증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파란선 문어는 얇은 옷을 뚫을 만큼 날카로운 이빨이 있다고 하는데요. 모르고 만지거나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서하나였습니다. 대구 6개 종합병원이 지난 24일에 회의를 열고 119 구급대에 이송 환자 수용 원칙을 마련했습니다. 119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에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이송병원 선정 권한을 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응급의료 전산망을 통해서 수용 가능한 병원을 결정하면 이를 최대한 따르겠다는 겁니다. 지난달 대구에서 10대 청소년이 병원 응급실을 헤매다가 골든타임을 놓쳐서 숨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응급 환자가 병상을 찾지 못해서 생명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들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